쥐꼬리만한 월급에 야근은 밥 먹듯이 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하는 이 푸념이죠. 그래서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 같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여전히 잘 안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 52시간 근무제가 남긴 명과 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역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박영기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 이 저임금 노동 구조, 우리나라가 낮은 노동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그간의 배경 아니었겠습니까? 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기업의 생산 규모가 커진다라는 얘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생산하는데 뭐가 들어가냐? 소위 이제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노동, 토지, 자본.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노동인데 네. 한 단위 노동을 투입할 때 같은 생산을 가져간다면 한 단위 노동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연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2위 정도 되고요. 예. 또 장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50시간 이상, 일주에 50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또 장시간 근로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한 3, 4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한 소위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대들이 또 굉장히 가정을 뒤로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또 경제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의 우리 노동 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노무사님. 예. 그렇지만 이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예. 생활의 일과 생활의 이 불균형 문제 이런 부작용은 52시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행에 앞서서 부작용으로 노출이 됐었는데 노무사님 이 명과 암에 있어서 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그 노동 시간 단축은 사실은 이제 뭐 노동운동이 처음 시작될 부터 하여튼 100여 년간 지속돼 왔던 문제고요. 네. 거꾸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줄어들어 온 추세인데 예. 우리나라가 이제 OECD로 보면 이제 경제 규모가 한 11위 정도 합니다. 12에서 12 왔다 갔다 하다 이제 11위 정도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평균 1인당 노동 시간이 한 2,000시간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다음으로 거의 한 2위 정도 차지하는 그래서 이 11위 규모에 맞게끔 노동 시간이 좀 줄어야 되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연간 한 1인당 1,800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기준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네. 이게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걸 대표되는데 그 저숙련 이제 노동을 가지고는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또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도 역시 개략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을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그 노동자들을 마주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많습니다. 예, 실제 근로시간 또 임금 측면에서의 고민 상담 좀 어떻습니까? 거의 주로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하면 이제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된 이제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다수고요. 작년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줄어들지가 않고 우리나라 계속 늡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 수만 해도 57만 명에 해당되고요. 매년 이제 증가하는데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또 발생하는 게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된 문제고요. 예. 지금 최근 제가 상담한 내용은 이제 건물주신데 건물 관리 보조인 한 명 채용하셨는데 이분하고도 이제 근로시간 문제 그다음에 휴게시간 문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예. 또 뭐 노동청 가서 조사받고 또 그 근로시간 또 확정해서 또 추가 지급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근로시간 문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 사업주라면 이제는 근로기준법이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제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활발한 이 근로시간 이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에 좀 갈등이 많다는 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배경들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취지와
맥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됐고 이 이슈를 찬반으로 논의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두 분과의 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들은 여전히 없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뭐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일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이 일하는 만큼 여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또 OECD 회원국 중에서 여가 시간을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하위권에 해당됩니다. 네. 결국 여가 시간을 많이 갖고 일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스트레스 없이 또 즐겁게 살 수 있고 예. 그게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쓸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예. 마찬가지로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소비 진작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경제를 볼 때도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인데요. 예.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길게 일해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일자리가 네. 없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줄어든 시간만큼을 공유한다면 말 그대로의 일자리 나누기가 된다.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산수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여가 스트레스 그리고 경기 부양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시간을 일의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이 방향성과 관련해 좀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실장님 생각과 뭐 다르지 않고요. 예.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변수가 아니라 이걸 상수로 놓고 이제 뭐 경영 계획을 짜든 예. 인사 노무 관리 계획을 짜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아니면 뭐 쇠퇴시키고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좀 보고요. 예. 이런 어떤 환경 변화 위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게 아마 이게 뭐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이자 기회다.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 실장님, 이 현 시점에서 52시간 근무제가 이미 도입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수의 대기업들은 네. 이게 안 좋은 선례가 하나 발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우리 52시간 근무제를 안 지켰어요 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등장하면 그것은 이제 기업의 어떤 이미지 관점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굉장히 선구적으로 앞서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근로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ERP라든가 요즘에는 RPA라고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언제 어디서든 막론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뭐 그리고 오프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52시간 근무제가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대기업들이 먼저 선례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틀과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가고 선도적으로 좀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무사님께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행 이후에 실제 이 노동자, 근로자들의 삶은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이제 이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기관들이 이제 도입이 돼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근로 조건이 좋았지만 이제 더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시 출퇴근이 거의 좀 일상화됐다. 그래서 네. 뭐 저녁에 있는 삶이나 뭐 주말에 있는 삶이 좀 보장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중소사업주 지금 뭐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의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뭐 그 사업주는 그 빌딩의 층에 불이 어디 팀에 불이 켜져 있나 어디 새벽까지 언제 하나 네. 이걸 보고 이제 높은 고가를 줬다고 했는데요. 요즘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고가가 안 좋습니다.
정시 출퇴근 시키는 네. 그런 이제 관리자가 오히려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근로자 측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 뭐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국한돼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실장님, 네. 아직 현장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 뭐 중소기업계에서도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2020년 경제 전망 이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기업의 C 레벨과 인사 담당자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좀 선구적으로 내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뭐 유명한 명사를 불러서 강연을 듣는다든가 어떤 방식이든 그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예. 근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오늘 내일이 신경 쓰이는 거지 내년을 바라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내년에 중요한 이슈로서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면 놀라세요. 이게 처음 듣는 정보인 것처럼. 네. 그만큼 먼 미래, 이게 먼 미래는 아니지만 1년 후의 미래도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름 되고도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도 이제 뭐 10월이 됐고 얼마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대비가 좀 되지 않는 현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때마침 시청자 의견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좀 같이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인원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52시간 지키지도 않고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니 교육조라고 해서 52시간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월급에도 교육 수당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이런 의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일선의 의견이 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예. 실제로 얼마 전 중기중앙회에서죠. 네. 이 정부의 1년 유예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급격한 인건비 부담 그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설비 투자 감소 등의 우려가 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일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제 2018년 3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행한 지도 1년 반이 넘었죠. 근데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져서 상당수 이제 사업주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에 299인 까지죠. 50인 이상 예. 사업장이 좀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려움도 사실은 이제 극복을 해야지 지금은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라고 이 법을 뭐 어겨서 그 시행을 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사업주나 특히 노동자, 근로자들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5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의 이 스펙트럼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100인 이하와 뭐 200인 이상 사업장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등 있게 좀 지원하거나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원 방안이 좀 마련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있게 하는 게 맞겠다. 지금 50인 사업장과 299인 사업장은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0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좀 차등 적용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뭐 앞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시행이 당장 이게 맞닥뜨릴 경우 내년에 당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력 감소로 좀 대응할 것 같은데 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가 탄탄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이야 인력난이 아니거든요. 대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려요. 예. 근데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온다는 인력이 없는 상황의 기업들. 네. 그럼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일의 시간마저 줄여버린다면 당장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을 좀 완화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네.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재밌게는 예를 들어서 299인 이하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 2020년 1월부터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6인 사업장, 7인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5인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적용 안 받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도 고용 시장에 주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네. 적용 대상이 안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현행법상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뭐 법 적용이 되지 않죠. 5인 미만은 이제 소위 2020년 1월이냐, 2021년 7월이냐 네. 이런 적용 시점의 차이도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업장의 적용 대상의 네. 조건에 안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편법이, 더 다른 네.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건 역시 같은 질문인데 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금업을 차등하고 있는데 그 예. 아까 말씀드린 차등의 폭이 지금 50인과 300인은 좀 큰 게 간극이? 예, 정확하십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은 근로시간 적용 제한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2021년 7월부터 예.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고 국회에서 이 법을 뭐 유예하는 법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예. 뭐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도입이냐 1년 도입이냐 갖고도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부도 그냥 상수로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 기업 금융별로 지원 금액이나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기업이 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지원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장님, 네.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52시간제 시행 보완책 발표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인데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기존에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차이는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를 좀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때도 예. 유예 기간을 뒀었습니다. 역시 2020년 1월 1일부로 중소기업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처벌에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네. 그 두 번째는 방금 노무사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299인 사업장과 50인 사업장은 전혀 다른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비 정도도 다르고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겪고 있는 문제도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규모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적용 방침을 좀 달리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향성은 산업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조금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좀 적용을 좀 미루는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규모나 시점이나 아니면 산업 형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려해서 좀 세밀한 굉장히 그 해당 기업에 맞춤화된 그런 예. 방법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보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가장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서 말씀 나오는 게 예. 그 이제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이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총 6개월 연장하고 플러스 3개월에서 뭐 9개월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을 유예한 거죠. 예. 아마 이 부분이 또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다고 그럼 이게 정부 방침이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만약에 법이 이런데 이 법을 준수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서 이렇게 처벌을 안 하겠다 하더라도 예. 검사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또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좀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 참 정부가 이번에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종합 대책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예.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마 이제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전문가님 오늘 나오셨는데 뭐 보완책 부분을 좀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실효성이 있는 이런 좀 보완책들, 뭐 기업의 활력을 나아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덧붙여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당위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결국은 경영 혁신이 최선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질문도 거의 똑같은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경영 혁신 혹은 기술 혁신, 그래서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또 RPA와 같은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무 환경으로의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근무 시간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하기보다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또 압축적으로 일하고 또 많은 혁신적인 시스템과 기술 혁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보완할 부분들이 미흡한 영역이 없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해결할 과제 좀 어떤 부분인지 조언 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현재 제도나 법률 측면에서도 그 사업주가 대응할 방법은 좀 많습니다.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제 3개월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 뭐 재량 근로도 있고 선택적 근로도 있고 간주 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사업에 그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컨설팅 하나 들여다 보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주일수록 노동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 지원 방안은 그 사업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법률이나 이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걸 인식시켜주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00인 이하 사업장이나 이렇게 좀 더 지원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말미까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마다의 각자 그 사업장에서 법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꾸준히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뭐 전문가 말씀 반영해서 정책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